안녕하세요. 일상에서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것이 일러스트레이터로 작업한 것들입니다. 각종 가전이나 생활용품에 프린트된 로고, 텍스트, 의류 페인팅, 자수, 명함 등 매일 접하는 이런 것들에 프린트된 것들이 모두 일러스트레이터로 작업된 것들입니다. 지금부터 최신 일러스트레이터 2023의 기본과 활용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를 실행하게 되면 뉴 파일과 오픈 두 가지가 나오게 되죠. 뉴 파일은 새로운 파일을 여는 것이고요. 오픈은 기존에 저장되어 있는 일러스트레이터 파일을 여는 것이죠.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다양한 사이즈들을 제공을 합니다. 제일 우측에 있는 모어 프리셋 눌러보시게 되면 웹용, 인쇄용, 프린트용, 모바일, 영상, 아트 일러스트레이션 다양하게 우리가 선택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만큼 많은 곳에서 쓰인다는 얘기가 되겠죠. 포스터 카드, 엽서나 포스터도 되고요. 다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연습하는 거기 때문에 커먼으로 해서 가로로 긴 사이즈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일러스트레이터의 기본 화면이 되겠죠. 우선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작업하는 방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도장을 만들어서 실제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을 만들기 위해서 원형 툴을 이용을 해서 도장의 테두리를 그려주겠습니다. 그 다음 테두리 컬러를 지정을 하겠죠. 이렇게 선색을 지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선이 빨간색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상단 컨트롤 패널에 스트로크를 이용을 해서 선 두께를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름만 써주면 되겠죠. 여기는 타입 툴을 이용을 해서 안쪽에 텍스트를 입력을 해볼게요. 자, 홍길동인이라고 썼는데요. 보통 도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래쪽으로 써지죠. 그래서 이쪽에다가 동자를 쓰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길자를 씁니다. 그러면 홍길동인이라고 해서 글씨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글씨 크기를 키워볼까요? 자, 글씨가 너무 크네요. 좀 더 줄여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텍스트 사이즈를 조절을 한 다음 여기서 폰트 종류를 지정을 하게 되겠죠. 보통 도장 같은 경우에는 서체가 이렇게 좀 옛날 느낌이 나는 서체를 쓰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지정을 했어요. 그 다음 도장같이 만들기 위해서는 줄 간격이 좀 가까이 붙어야 효과를 좀 더 보겠죠. 여기 보면 행간이 있습니다. 행간을 이용을 해서 글씨와 글씨 사이에 간격을 좀 더 줄여주겠습니다. 그 다음 사이즈를 좀 더 키울게요. 그 다음 컬러를 줘야 되겠죠. 내부색 더블 클릭해서 여기서 컬러 지정을 하겠습니다. 오케이 합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도장을 만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테두리가 너무 두꺼우면 약간 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이제 다른 문서에 이 도장을 찍은 것 같이 만들기 위해서 저장을 해야 되는데요. 자, 그때 여기 있는 테두리와 글씨 사이에 이런 공간들이 비어 있어야죠. 그래야 아래쪽 문서가 비치겠죠. 여러분이 많이 저장하시는 JPG 방식은 이런 빈 공간을 저장을 할 수 없고요. 전부 다 하얀색으로 메꿔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들을 전부 뚫을 수 있는 PNG로 저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PNG로 저장을 하기 위해서는 파일에 들어가셔서 세이브나 세이브 에즈, 세이브 카피로는 저장을 할 수가 없고요. 그 아래에 가시면 익스포트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익스포트 에즈로 들어가셔야 빈 공간을 뚫을 수 있는 PNG로 저장이 가능합니다. 익스포트 에즈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파일 형식을 PNG로 바꿔주시면 돼요. 파일 형식 누르시면 아래쪽에 PNG라고 있죠. 자, 이걸로 저장을 해주셔야 돼요. PNG 하시고 이름을 스탬프로 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익스포트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격자 모양으로 뚫린 상태가 되죠. 이렇게 돼야지만 이게 뚫려져 있는 상태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 여러분이 그냥 모니터에서 보실 때는 스크린으로 저장을 하시면 되는데 프린트를 하실 거예요. 그러면 좀 더 선명한 게 좋겠죠. 자, 그러면 150 ppi 정도로 주시면 깨끗하게 나오고요. 만약에 인쇄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이 300 pp이로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72로 해도 프린트하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겠지만 이왕 프린트 하실 거면 좀 더 깨끗하게 선명하게 나오는 게 좋겠죠. 그래서 프린트 할 때는 꼭 150 정도로 잡아주도록 하세요. 저는 여러분 강의 화면에서만 볼 거기 때문에 72로 잡을게요. 자, 그 다음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장이 됐죠. 저장을 하실 때 이 원형 안에 색이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없음 상태죠. 더블 클릭해서 이걸 화이트로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색이 들어가 있는 상태죠. 이때는 이 바닥을 뚫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 도장 테두리에 있는 내부색 부분을 없음으로 주셔야지만 나중에 PNG로 저장하더라도 이 부분이 전부 뚫리게 되겠죠. 자, HWP를 열어봤는데요. 문서를 아무거나 하나 꺼내서 거기에 도장을 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에서 문서마당 들어가서 아무 서식이나 꺼내보도록 할게요. 자, 전자기한문 하나 선택을 해볼게요. 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도장 찍는 부분이 들어가 있죠. 자, 여기에 도장을 한번 얹어볼게요. 자, 그림을 불러서 도장을 얹어볼게요. 그림 가져오기 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만든 도장이 있죠. 이거 선택해서 열겠습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얹어봅니다. 자, 배치를 글 앞으로 줘야죠. 자, 이렇게 되면 겹쳐지는 모양이 나오죠. 자, 어떻죠? 이렇게 얹게 되면 이 도장 밑으로 원래 있던 문서 부분이 전부 비치죠. 이렇게 돼야 도장 같은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도장 안쪽이 뚫리지가 않으면 아래가 다 가려지니까 도장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이런 식으로 도장도 만들어 줄 수 있어요. 1시간 본 강의만 보시면 이렇게 여러분만의 도장도 만들 수 있고요. 명함이나 간단한 로고까지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복잡한 기능은 제외하고 기본적인 기능을 이용을 해서 누구나 일러스트레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러스트레이터의 작업 환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은 작업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툴들이 들어있는 툴 팔레트가 나오게 되고요. 상단은 메뉴가 들어가 있죠. 그 다음 이 툴들에 대한 세부적인 조절은 컨트롤 패널에서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작업하는 공간이 여기 있는 하얀색 도화지 부분이 되겠죠. 나머지 회색 부분은 빈 공간이에요. 여기는 물체를 만들어도 소용이 없겠죠. 이 안쪽만 보이게 되겠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시거나 이용하시는 포토샵과는 개념이 다릅니다. 포토샵은 우리가 실제 그림을 그리는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 프린트된 인쇄물이라든지 여러분이 도화지에 그림을 그렸다든지 노트에 글씨를 썼다든지 이런 것들은 확대를 하게 되면 아주 작은 최소의 단위가 나오게 되겠죠. 100배, 200배, 300배, 1000배 이렇게 확대를 하다 보면 다 점들로 보이게 될 거예요. 그런 것들이 멀리서 보면 다 이어져서 우리 눈에는 글씨로 보이고 그림으로 보이게 되겠죠. 하지만 일러스트레이터는 다른 방식입니다. 일러스트레이터는 계산을 해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곡선을 하나 그렸습니다. 자, 우리가 실제 붓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 부분을 확대를 하게 되면 아주 미세한 점들이 보이게 되겠죠. 하지만 일러스트레이터는 확대를 해도 이런 점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확대를 하게 되면 컴퓨터가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있는 이 곡선의 곡률을 계산을 해서 확대를 해서 다시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을 또 확대를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의 곡률을 계산을 해서 다시 그려주게 됩니다. 즉, 일러스트레이터는 확대해도 깨지지 않아요. 확대를 하더라도 계속 새로 그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1000배, 2000배 확대를 하더라도 깨지지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일러스트레이터가 로고라든지 물체를 커팅한다든지 이럴 때 쓰이게 되는 거죠. 포토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경계 부분이 있으면 이쪽과 이쪽에 다른 색이 들어가 있을 때 이 중간을 확대를 해보면 여기가 뿌옇게 보이게 됩니다. 색이 완전히 딱 끊어져서 넘어가지 않고 부드럽게 넘어가죠. 일러스트레이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는 이렇게 계산을 해서 그려주기 때문에 경계면이 딱 끊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쪽과 이쪽이 완전히 분리가 되게 되는 거죠. 이게 일러스트레이터와 포토샵의 가장 큰 차이가 되겠고요. 그래서 포토샵에서 그려지는 방식은 비트맵 방식이라고 부르고요. 일러스트레이터의 방식은 벡터 방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일러스트레이터에서 그림을 그리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은 선택을 해서 색을 넣거나 또는 붓으로 색을 칠하거나 하겠지만 일러스트레이터는 일종의 색종이를 오려서 붙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툴 팔레트에 보시면 기본 도형 툴, 사각형, 라운드 사각형, 원형, 다각형,
별 이런 모양들이 있죠. 사각형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클릭 드래그 합니다. 이것은 칠한 게 아니고요. 물체를 하나 올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이동 툴을 이용을 해서 물체를 움직일 수가 있어요. 자, 포토샵은 이렇게는 안 되죠. 레이어 같은 걸 만들기 전에는 기존에 있는 그림을 원하는 부분만 이런 식으로 옮길 수 없죠. 하지만 일러스트레이터는 상관이 없습니다. 색종이를 오려서 이런 식으로 다 얹어 놓은 거죠. 개념은 굉장히 단순한 개념이죠. 도화지를 하나 놓고요. 여러분이 원하는 모양을 색종이를 일일이 오려서 하나씩 붙여서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물체를 만들게 되죠. 자, 다른 기본 도형을 볼까요? 자, 도형을 누르고 기다리면 하부 메뉴가 나오게 되고요. 우측 끝에 보시면 바가 하나 나오게 되죠. 자, 이거를 눌러주게 되면 따로 떼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라운드 사각형, 그 다음 원, 그 다음 다각형, 그 다음 별이 나오게 되죠. 자, 그런데 일러스트레이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물체로 이루어져 있고 경계면이 정확히 딱 떨어지기 때문에 포토샵 같이 경계면이 뿌옇지가 않다고 그랬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일러스트레이터가 또 많이 쓰이는 곳이 설계나 도면 그릴 때도 많이 쓰이게 됩니다. 정확한 수치대로 작업을 할 때 많이 이용하게 돼요. 그래서 일러스트레이터는 포토샵과는 다르게 정확한 수치 작업이 중요해요. 자, 예를 들어 여기는 사각형으로 이렇게 클릭 드래그해서 그릴 수도 있지만 좀 더 정교한 작업을 위해서 정확한 사이즈가 필요할 경우 도화지에 클릭을 해줍니다. 그리고 마우스에 손을 띄게 되면 이렇게 가로와 세로 길이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정확한 수치를 입력해서 원하는 사이즈대로 그리는 게 가능하죠. 지금은 가로가 픽셀, 세로도 픽셀 단위죠. 이것은 우리가 도화지를 만들 때 웹용으로 픽셀 단위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걸 센티미터나 밀리미터 단위로 바꾸고자 하시면 직접 써주시면 됩니다. 10mm, 그 다음 이것은 20mm. 그러면 자동으로 픽셀 값으로 전환이 되죠. 오케이 해볼게요. 그러면 이 사이즈가 나오게 되죠. 자, 이게 10mm, 20mm 사이즈가 되겠어요. 나머지 기본 도형들도 전부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는 원을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가로와 세로 길이가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300, 300을 입력을 하게 되면 오케이 하면 정확한 사이즈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런데 나는 아예 단위를 센티미터로 쓰고 싶어요. 이럴 때는 에디트에 프레퍼런스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유닛이라고 나오게 되죠. 이 유닛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제너럴이라고 나오고요. 지금 뭐로 돼 있죠? 픽셀로 돼 있죠. 이것을 내가 원하는 것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밀리미터, 센티미터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OK만 눌러주시면 바로 수치를 변환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은 라운드 렉탱글이죠. 자, 이것을 클릭을 해주시면 가로와 세로, 그 다음에 코너 레디우스라고 나오죠. 라운드를 어느 정도 시킬 건지 여기서 지정을 해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다각형도 클릭을 해주시면 몇 각형인지 여기서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별도 마찬가지예요. 별도 클릭해 주시면 바깥쪽 부분에 레디우스, 그 다음 안쪽 부분 레디우스, 포인트가 몇 개인지 나오게 되죠. 자, 예를 들어서 포인트를 10개를 줬어요. 오케이 합니다. 그러면 포인트들이 10개가 나오게 되겠죠. 자, 안쪽 레디우스, 바깥쪽 레디우스. 자,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도형을 이용하는 방법이고요. 이런 기본 도형을 이용을 해서 만드는 것에는 한계가 있겠죠. 내가 원하는 모양을 마음대로 그릴 수가 있어야 돼요. 일러스트레이터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 부분이 여기 있는 펜 툴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 패스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이 펜 툴을 이용을 해서 내가 원하는 모양을 마음대로 그리게 돼요. 자, 한번 해볼까요? 여기 있는 펜 툴로 이 도화지에 클릭을 한번 합니다. 그러면 마우스에 이렇게 선이 따라서 붙어 있죠? 자, 그 다음 또 한번 찍어줘요. 자, 그 다음 또 찍고, 찍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도형을 만들기 위해서 테두리를 그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찍고 마지막에 제일 처음에 찍었던 점 위에 커서를 가져갑니다. 그러면 앵커라고 해서 바뀌게 되죠. 여기에 찍게 되면 이제 하나의 덩어리가 되는 거죠.
자,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뭔가를 그리실 때는 반드시 이렇게 처음과 끝이 이어진 덩어리가 돼야 돼요. 이게 기본 단위가 되겠습니다. 항상 도형을 그리실 때는 덩어리를 만드셔야 돼요. 자, 여기에 처음과 끝이 제대로 이어져 있지 않으면 나중에 그 부분 컬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컬러를 넣어서 도형을 만든다든지 모양을 만드실 때는 항상 처음과 끝이 이어지는 도형을 만드셔야 돼요. 자, 이렇게 우리가 직선으로 그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곡선을 그려야 되겠죠. 자, 클릭을 합니다. 그 다음 여기에 클릭을 하고요. 마우스의 손을 띄지 않습니다. 마우스의 손을 띄지 않고 이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세요. 그러면 조절점 같은 게 나오죠. 자, 여기 있는 위쪽과 아래쪽 조절점은 여기 있는 위쪽과 아래쪽은 가상의 핸들입니다. 실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여기 있는 이 선 부분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원래 직선이 나와야 되는데 자, 지금 여기 있는 가상의 핸들로 이 직선을 잡아당긴 거죠. 자, 이 직선이 고무줄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다음 여기 있는 것은 안테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이 점에 안테나가 숨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우스에 손을 놓지 않고 클릭 드래그해서 이런 식으로 잡아당기게 되면 내가 잡아당기는 곳은 여기입니다. 그러면 반대편에도 이렇게 자동으로 나와요. 핸들이. 자, 그러면 그 핸들이 먼저 번 그려진 선에 영향을 주는 거죠. 자, 여기 있는 고무줄을 위쪽으로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위쪽으로 당기니까 고무줄은 어떻게 돼요? 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뭘까요? 이 핸들은 그 다음에 찍힐 점에 연결되는 고무줄에 영향을 줍니다. 자, 그 다음 여기다 찍었어요. 그러면 원래는 선이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야 되죠. 그런데 지금 여기 핸들이 미리 나와 있네요. 얘가 고무줄을 당긴다고 했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결국 선 모양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곡선을 만들게 돼요. 이게 일러스트레이터에서 펜 툴을 이용을 해서 곡선을 만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잘 적응이 안 될 거예요. 처음에 듣자마자 이해하시면 여러분은 천재인 거죠. 당연히 처음 하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몇 번 그려보셔야 이해가 되세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직선이 나와야 되는데 벌써 지금 휘었죠, 곡선이. 여기 있는 핸들 때문에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클릭을 해주시면 어떻게 되죠? 지금 휘어있는 곡선이 나오고 이쪽으로 휘어있는 곡선이 나오게 되겠죠. 자, 여기는 핸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그냥 또 직선으로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나오다가 제가 여기에 클릭을 하고 잡아당깁니다. 이쪽으로 당겨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내가 당기는 쪽 반대편에 먼저 그려진 선이 영향을 받는다고 했죠. 지금 내가 당긴 것은 다음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휘어 있는 상태에서 자, 여기에 또 클릭을 하고 손을 띄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당겨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원래는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 있는 핸들이 이쪽에 있는 고무줄을 당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점만 찍은 게 아니고요. 또 핸들을 당겼어요. 자, 먼저 그려진 거에는 반대쪽에 나오는 핸들이 영향을 준다고 그랬죠? 자, 얘도 당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고무줄을 이쪽과 이쪽 양쪽에서 당기니까 고무줄이 이런 식으로 휘게 되는 거죠. 자, 원리만 이해하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기를 찍으면 이쪽 핸들이 이걸 당기니까 이렇게 휘게 되겠지만 만약에 여기서 또 핸들을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클릭해서 그냥 놔두면 이 상태로 휘겠지만 여기서 당기면 다시 이 부분은 반대로 가겠죠. 자, 이쪽 핸들이 이 고무줄을 당기고 이쪽 핸들이 이 고무줄을 당기니까 결국은 S자 모양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걸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합니까?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만 그리고 싶어요. 그러면 엔터 칩니다. 그러면 연결이 끊어지죠? 자, 이것은 그냥 선인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가 도형을 만들려면 처음하고 끝이 이어져야 한다고 그랬죠? 이거는 그냥 선입니다. 자, 딜리트 할게요. 자, 우리가 그냥 손으로 하트 모양을 그린다면 제대로 그릴 수 있을까요? 제대로 안 나와요. 꼬불꼬불 나오겠죠? 도화지에 대고 연필로 그려도
그냥 손으로만 그리면 깔끔하게 그린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죠. 하지만 일러스트레이터의 펜 툴을 이용을 해서 벡터 방식을 이용해서 그리면 깔끔한 모양을 만들 수 있어요. 전부 곡선을 계산해서 만든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손으로 그리는 것처럼 꼬불꼬불하게 나오지 않겠죠. 자, 하트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클릭합니다. 자, 그 다음 하트가 이렇게 돼야겠죠. 여기가 볼록하게 올라와야 돼요. 자, 그러면 핸들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볼록하게 만듭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중간 부분에 가져다 놔야겠죠? 클릭.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에 가져다 놓습니다. 클릭, 드래그. 그 다음 여기 처음하고 끝 부분을 이어줍니다. 클릭. 자, 그러면 어때요? 하트 모양이 나왔죠? 자, 완벽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또 손을 봐야 돼요. 하지만 손으로 그려서 이렇게 깨끗하게 그릴 수는 없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하트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컬러를 한번 넣어볼까요? 좌측 툴 팔레트 제일 아래 보시면 두 가지 컬러가 나와요. 앞쪽은 내부색을 넣는 것이고요. 뒤에 쪽은 선색을 넣는 겁니다. 자, 앞에 있는 사각형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컬러 피커라는 게 뜨게 됩니다. 우측에 있는 막대에서 컬러의 종류를 지정을 하세요. 자, 이렇게. 그 다음 좌측에 있는 사각형에서 컬러의 밝기라든지 그 다음 어둡기, 그 다음 그 중간 단계를 지정을 하는 거죠. 자, 요 정도에 잡아볼게요. 자, 그 다음 OK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컬러가 물체에 들어가게 되겠죠. 자, 이렇게 선택을 해서 컬러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바닥에 클릭을 해서 바운딩 박스라는 것이 나오지 않게끔 만들게요. 자, 바운딩 박스는 물체를 선택하면 사각형으로 선택됐다는 표시가 보이게 되는 건데요. 이걸 바운딩 박스라고 합니다. 자, 이 바운딩 박스를 바깥쪽에 아무데나 클릭을 해주시면 선택이 해제가 되면서 얘가 선택이 되지 않은 상태가 돼요. 그러면 컬러를 더블 클릭하시고 아무리 컬러를 바꿔주셔도 변화가 없죠. 일러스트레이터는 해당 물체를 꼭 선택을 하고 뭔가를 적용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하트에 대해서 조절을 할 때는 항상 여기 있는 셀렉션 툴을 이용을 해요. 이 셀렉션 툴은 선택하고 해제하고 변형하고 로테이트하고 이런 곳에 쓰이게 돼요. 자, 여기는 셀렉션 툴 선택하고요. 하트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 마우스 커서를 변에 가져가면 화살표가 안과 밖으로 나오죠. 클릭 드래그해서 가로와 세로로 변화를 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 코너 부분을 잡고 움직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양쪽으로 같이 사이즈를 키우거나 줄일 수가 있죠. 자, 이 상태에서 납작해지면 모양이 이상하죠? 비율대로 커지고 싶어요. 처음 만들었던 그 비율대로 커지려고 합니다. 그럴 때는 Shift를 누릅니다. 그리고 드래그를 하면 비율대로 커지고 비율대로 줄어들겠죠. 자, Shift를 누르고 있어야죠. 자, 그 다음 다 했으면 마우스에 손을 띄시고 Shift에도 손을 띄게 되면 사이즈를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여기 있는 셀렉션 툴로 물체를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데요. 그 셀렉션 툴 그 옆에 보시게 되면 다이렉트 셀렉션 툴이 있습니다. 이 툴을 선택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선으로만 이루어져 있던 이런 도형들, 모양들의 포인트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지금 셀렉션 툴을 하면 아무것도 안 나오죠. 하지만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하면 여기에 포인트들이 나오게 되죠. 이 포인트들을 이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전부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포인트 안에 보시면 파란색으로 전부 채워져 있죠. 자, 이 포인트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클릭 드래그를 해서 점선으로 된 사각형 안에 포인트를 포함시키게 되면 안 보이던 핸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 나머지 포인트들은 속이 비어있는 하얀색 포인트들이 나오게 되죠. 이 포인트가 선택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잡고 내가 조절을 해줄 수 있죠. 핸들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또 이 점도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모양을 만들어 줄 수 있죠. 이렇게 되면 처음에 모양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더라도 얼마든지 수정을 해서 제대로 된 모양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자, 다이렉트 셀렉션 툴과 그냥 셀렉션 툴 차이점 잘 기억하도록 하세요. 자, 일단 지우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봤던 기본 도형들도 전부 이런 식으로 조절이 가능할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사각형 툴 클릭 드래그해서 그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선택을 할게요. 그러면 뭐가 생겨요? 포인트들이 생기죠. 자, 이 포인트들 잡고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 클릭을 다시 한번 해주면 나머지 포인트들은 전부 비어있죠? 자, 이 포인트를 잡고 움직입니다. 그러면 포인트만 내가 원하는 곳으로 움직일 수가 있죠. 나머지 툴들도 전부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런 포인트들을 다양하게 변형하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사각형 툴을 하나 그렸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포인트 하나만 잡고 움직이거나 이동이 가능하다고 했죠. 자, 여기서 펜 툴 부분을 보세요. 자, 누르고 기다리게 되면 또 여러 가지 펜 툴이 나오게 되죠. 자, 우측 끝을 눌러서 꺼내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 마이너스 펜 툴 모양이 보입니다. 펜 툴에 마이너스가 있죠. 자,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펜 툴로 그림을 그릴 때 어떤 식으로 그리죠? 포인트를 찍어서 핸들을 이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모양을 만들죠. 즉, 포인트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부색이 들어가서 헷갈리니까 내부색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하고요. 자, 아래 컬러에 보시면 그 아래에 하얀색과 까만색 기본 컬러가 나오죠. 이걸 누릅니다. 그러면 내부는 하얀색, 선은 까만색 기본 컬러가 적용이 돼요. 자, 이렇게 펜 툴이 점과 점을 찍어서 중간에 선을 만드는 방식이기 때문에 점이 기준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도구들도 전부 점에 대한 겁니다. 마이너스 펜 툴은 점을 말 그대로 빼주는 거예요. 뺐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점이 하나 빠지면서 이 두 개가 이어지는 직선이 되죠. 자, 그 다음 이거는 뭐예요? 점을 추가합니다. 자, 이걸 누르고 이 선 위에 클릭을 하시게 되면 점이 하나 생기게 되고요. 여기는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이용을 해서 이 점을 클릭 드래그해서 움직이면 점이 추가가 된 상태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다시 뺄 때는 다시 눌러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점을 추가하고 점을 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펜 툴은 점을 만들고 그 점 사이에 선들을 만들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제일 끝에 있는 건 뭘까요? 자, 이것은 핸들을 넣어줍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점을 하나 넣었어요. 자, 그 다음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자, 처음에 우리가 펜 툴로 클릭을 했을 때 여기 핸들이 없어요. 자, 그 다음 여기에 핸들을 넣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는 핸들들이 없고요. 여기에만 핸들이 있죠. 자, 나는 여기에도 핸들을 넣고 싶은 거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전부 점으로만 찍었는데 이 부분에 핸들을 넣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는 여기 있는 앵커 포인트 툴을 이용을 합니다. 앵커 포인트 툴 선택하시고요. 클릭, 드래그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원래 핸들이 없던 점인데 핸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이렇게 조정을 하고 내가 원하는 형태대로 다시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4분의 1 호가 나오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게 되면 기본 도형들도 다양하게 변형을 시킬 수 있어요. 여기는 별을 하나 그려볼게요. 그 다음 앵커 포인트 툴을 선택을 해서 자, 이렇게 만들어주면 자, 핸들을 뾰족뾰족한 부분에 전부 넣어줄 수가 있죠. 그러면 뾰족뾰족한 별 모양에서 꽃 모양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만들었네요. 그죠? 예, 이렇게 기본 도형을 여기 있는 앵커 포인트 툴과 그 다음에 이런 펜 툴들을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로 변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 도형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것들은 기본 도형을 그려서 만드는 게 빠르겠죠. 그게 아니고 아예 처음부터 그려야 되면 어쩔 수 없이 여기는 펜 툴을 이용하게 되겠죠. 자, 이 펜 툴을 이용하는 방법은 한 번 한 사람보다 두 번 한 사람이 잘하고 두 번 한 사람보다 10번 한 사람이 잘합니다.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서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드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연습을 많이 해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일러스트레이터에서 글씨를 쓰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툴 팔레트에 보시면 T라고 나오죠. 자, 어도비에서 T 쓰면 무조건 글씨 쓰는 겁니다. 자, T 선택하고요. 도화지로 커서를 가져오시게 되면 I자 커서 옆에 사각형 점선이 보이죠? 자, 이것은 글씨 쓸 준비가 됐다는 뜻이에요. 자, 한번 클릭합니다. 그러면 로렘 입섬이라고 텍스트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것은 기본 텍스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글씨를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글씨를 써볼게요. 일러스트레이터라고 썼습니다. 자, 이 글씨 위에 마우스 커서를 가져가시게 되면 주위에 있던 점선 사각형이 없어지게 되죠. 자, 그러면 그 글씨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했습니다. 자, 그 다음 컨트롤 창을 보시면 지금은 나오지 않는데 강의용 화면이라서 사이즈가 작아서 안 나와요. 좀 더 넓은 데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폰트 사이즈와 폰트 종류를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텍스트를 좀 움직이겠습니다. 자, 이 움직이는 거는 어떤 툴 이용하죠? 툴 팔레트에 있는 셀렉션 툴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잡고 움직인 다음 자, 다시 타입 툴 선택을 하시고 클릭 드래그해서 긁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사이즈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죠. 자, 클릭하시고 제일 큰 사이즈로 바꿔줄게요. 그 다음 폰트도 바꿔줄 수가 있죠. 자, 이 폰트 부분 누르시면 여러 가지 폰트들이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글씨에 대해서 조절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글씨를 왜곡을 시킬 수가 있어요.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그물이 휘어있는 모양이 보이시죠? 자, 이걸 누릅니다. 그러면 워프 옵션이라고 나오죠. 이 워프 옵션에 보시면 스타일이 지금 아크로 되어 있는데요. 아크 로어, 플래그, 웨이브 여러 가지가 나오죠. 이 옵션들을 이용을 해서 글씨를 왜곡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호리젠탈 상태에서 움직여 주시면 위아래로 왜곡이 되고요. 버티컬을 주시면 좌우로 왜곡이 되겠죠. 그 다음 호리젠탈과 버티컬 디스토션을 이용을 해서 좀 더 다양한 왜곡을 해줄 수 있습니다. 양탄자 같은 모양도 만들 수 있고요. 깃발 같은 모양도 만들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를 지정을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다시 누르시면 플래그라고 나오죠. 이것은 깃발에 글씨가 프린트가 돼 있고 그 깃발이 날리는 것 같이 그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움직이고 다양한 수치값들을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로 왜곡을 시켜주겠죠. 여기 있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전부 왜곡이 가능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본 도형을 이용하는 방법과 원하는 도형을 그리는 방법, 그 다음 글씨 쓰는 방법도 익혀봤습니다. 그 다음은 좀 더 다양한 도형들을 만드는 방법을 보도록 할게요. 상단 윈도우 메뉴를 누르시게 되면 아래쪽에 패스파인더라고 있죠. 이 패스파인더는 기본 도형이나 또는 펜툴로 그리기가 좀 복잡한 그런 모양을 그릴 때 이용을 하게 됩니다. 패스파인더 엽니다. 패스파인더에서 많이 이용하는 기능들은 합집합, 차집합, 교집합이 되겠습니다. 자, 기본 도형을 하나 그려볼게요. 자, 사각형 하나 그리고요. 또 하나를 그렸습니다. 자, 지금 이 도형을 먼저 그리고 이 도형을 나중에 그렸죠. 그러면 나중에 그린 도형이 위에 올라오겠죠. 자, 여러분이 도화지에 색종이를 오려서 얹는 순서대로 위에 얹히게 되겠죠. 똑같습니다. 자, 이때 이 두 개의 도형을 클릭 드래그해서 점선 박스에 걸치게 하면 두 개가 다 선택이 돼요. 이 선택된 상태에서 여기 있는 합집합 유니트라고 하죠. 자, 이걸 주시게 되면 두 개의 도형을 하나로 합쳐줍니다. 자, 이걸 일일이 그냥 그리려면 귀찮죠. 하지만 이렇게 하면 간단히 그릴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은 차집합이 되겠죠. 이것은 먼저 그린 도형에서 나중에 그린 도형을 빼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빼주죠. 자, 그 다음 교집합이네요. 이것은 두 개의 도형에 겹쳐지는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는 없애주는 거죠. 자, 그렇죠. 자, 이렇게 세 가지를 제일 많이 쓰게 돼요. 사각형 말고 여러 가지 도형을 이용을 할 수도 있죠.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도형들이 있습니다. 그때도 똑같이 선택을 한 다음 합집합을 하시게 되면 전부 다 합쳐주게 되겠고요. 그 다음 차집합을 주면 빠지게 되겠죠. 자, 교집합을 주면 겹쳐지는 부분만 남기게 되겠습니다. 도형의 개수와 상관없이 합집합, 차집합, 교집합을 이용을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은 그 아래에
패스파인더라고 있습니다. 이 패스파인더는 내가 원하는 도형이나 물체를 만들 때 정말 많이 쓰이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도형과 이 도형, 이 도형에 겹쳐지는 부분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 모양대로 다 잘라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패스파인더 해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겹쳐지는 부분들을 다 각각 쪼개준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하나로 합쳐지게 됩니다. 자, 이것만 선택을 해도 다 같이 움직이죠. 자, 이거는 그룹으로 묶여요. 이 도형들을 마치 하나처럼 그룹으로 묶어준 건데요. 자, 이때는 그룹을 풀어야 됩니다. 이 위에 있는 오브젝트들에 대한 것은 상단 오브젝트 메뉴를 누르면 다 나와요. 여기서 언그룹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겹쳐진 걸 쪼갠 도형들이 전부 따로 떨어지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하나씩 전부 분리가 되죠. 이게 패스파인더가 되겠습니다. 많이 쓰여요. 자, 이런 도구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 내겠죠. 자, 간단하게 로고 같은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디다스 로고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아디다스 로고를 만들기 위해서 처음부터 그리면 어려우니까 이런 식으로 타원을 하나 그립니다. 여기는 엘립티컬 툴로 타원형을 하나 그렸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를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선택을 해 볼게요. 여기에 지금 핸들이 나와 있어서 이렇게 휘어 있는 상태인데 아디다스는 어때요? 여기가 뾰족하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의 핸들을 없앨게요. 여기 있는 앵커 포인트 툴로 핸들을 추가를 할 수 있지만 핸들이 있는 포인트를 찍게 되면 핸들을 없애줄 수도 있습니다. 자, 추가하거나 없애기 두 개 다 가능해요. 자, 찍어서 핸들을 없애고요. 여기도 찍어서 핸들을 없앱니다. 자, 그 다음에 너무 볼록하다 싶으시면 약간 좁혀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거를 복사를 할게요. 자, Alt키 누르면 화살표가 두 개가 나오죠? 그대로 옆으로 움직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커서를 코너 부분에 가져가게 되면 구부러진 화살표 모양이 나와요. 자, 이거를 약간 돌려주세요. 조금 더 돌릴까요? 이렇게 돌렸습니다. 자, 그 다음 어때요? 반대쪽도 만들어야 되죠? 자, 반대쪽은 여기 있는 툴 팔레트에서 여기 로테이트 툴이 있어요. 이걸 누르고 있으면 리플렉트 툴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있는 것을 그대로 뒤집어서 복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리플렉트 툴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창이 하나 나오게 되죠. 여기서 버티컬을 주시고 프리뷰 부분을 끄고 켜보면 반대로 뒤집히는 게 보이시죠? 거울에 그대로 반사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카피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그대로 들고 움직여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선이 정렬이 돼야 되겠죠. 자, 예를 들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정확하게 아랫부분이 정렬이 돼야 되죠. 자, 이럴 때 눈대중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렇게 내리면 근처에 가면 선들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가게 되면 딱 마주쳤다는 표시가 나오죠. 자, 그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중앙이 맞았다는 표시가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해서 겹쳐줄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이게 아디다스의 기본 모형이고요. 그 다음에 사각형 툴을 선택을 해서 클릭 드래그 한 다음 이것을 그대로 복사를 하겠습니다. Alt키 또 누릅니다. 그러면 화살표 두 개로 바뀌죠. 바깥으로 빼면 없어지고 도형 안으로 집어넣으면 나오겠죠? 클릭 드래그 하세요. 됐죠? 자, 또 하나 있어야죠. 이 간격과 동일한 간격이어야죠. 컨트롤 D 하세요. 컨트롤 D 하시게 되면 금방 한 명령 반복이 되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원을 하나 그렸습니다. 그 다음 Alt키를 누르고 그대로 복사를 했어요. 그 다음 컨트롤 D 하면 동일하게 그대로 복사가 되죠. 자, 이번에는 또 이렇게 선택하고요. Alt키 누르고 그대로 복사합니다. 자, 그 다음 컨트롤 D 해보세요. 그러면 반복해서 나오게 되죠. 똑같은 걸 반복해서 할 때는 컨트롤 D를 하시면 금방 전에 했던 것들을 반복해서 해주게 돼요. 자, 이 세 개를 선택해서 아래쪽으로 조금만 내릴게요. 자, 이것은 키보드의 화살표를 이용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에 컬러를 넣어볼까요? 세 개 선택하고 컬러 더블 클릭한 다음
여기에 이렇게 색을 줍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테두리 선은 없앴으면 좋겠어요. 자, 테두리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테두리가 위로 올라오죠? 그 아래 보시면 금지 표시, 넌 표시가 나오게 돼요. 이걸 누르면 선을 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선색을 없애주죠. 그러면 선이 아예 사라졌죠. 자, 그 다음 이 부분도 선택해서 선색 없애기 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아디다스 로고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물체가 여기 그대로 있는데도 괜찮나요?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도화지 컬러이기 때문에 프린트하거나 인쇄할 때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가 돼요. 그래도 없애고 싶어요. 자, 그런데 이 중간이 다 빠져야 되겠죠? 이때 여기 있는 패스파인더를 이용합니다. 자, 드래그 하신 다음에 패스파인더 눌러줍니다. 그러면 전부 다 쪼개졌겠죠? 자, 여기서 오브젝트 언그룹을 해줘야 따로따로 선택이 가능하죠? 예, 이렇게 클릭 드래그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점선 사각형이 걸리는 부분은 다 선택되는 거죠? 딜리트.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클릭 드래그 합니다. 선택됐죠? 딜리트.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클릭 드래그해서 선택 딜리트. 자, 그러면 정확하게 내가 필요한 부분만 남기게 되겠죠. 자, 따로 떨어지죠. 이렇게 하면 같이 움직여야 되죠. 이렇게 동시에 움직여야 되니까 이때는 다시 오브젝트에서 그룹으로 묶어주시면 항상 같이 움직이게 되겠죠. 자, 로고는 이런 식으로 연출을 하는 거예요. 좀 더 복잡한 로고가 있을 수도 있겠죠. 자, 웬만한 로고들은 전부 여기 있는 기본 도형, 그 다음 패스파인더로 전부 만들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애플 로고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사과 모양이죠. 자, 이렇게 원 선택하고요. 클릭 드래그 합니다. 자, 그리고 기본색으로 바꿔줄게요. 자, 그 다음 사과 모양이면 이 위가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자, 이 윗부분을 클릭 드래그해서 여기 있는 점을 선택을 하고 키보드의 화살표를 이용을 해서 아래쪽으로 좀 내려줄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점을 추가를 해서 이 중간을 좀 아래로 내려줘야 되겠죠? 자, 여기 있는 점 추가 버튼을 누르시고요.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부분을 키보드의 화살표로 조금 내려줍니다. 자, 그 다음 여기가 좀 완만해야 되니까 여기를 잡고 이렇게 조절을 해줄게요. 자, 이렇게 조절을 해줬죠. 자, 사과 윗부분 나왔죠? 자, 이번에는 사과 아래 부분이네요. 여기는 점을 찍어주고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점을 하나 찍어주고요. 자, 여기도 점을 하나 찍었습니다. 그 다음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이용을 해서 이 부분을 좀 더 올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인 사과 모양이 나왔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애플 로고는 여기가 이렇게 파먹은 것 같이 쏙 들어가 있죠? 자,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해요? 자, 이게 다 배운 거에 다 있어요. 이런 식으로 원을 하나 그리고요. 여기에 이렇게 가져다 놓습니다. 자,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그린 거에서 위에 그린 걸 빼주면 되겠죠. 자, 이거죠? 선택하시고 빼줍니다. 간단하게 만들었네요. 자, 그 다음 여기에 잎이 있어야죠. 이렇게 엘립스 툴로 그려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위와 아래에 핸들을 없애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찍고 앵커 포인트 툴로 여기와 여기에 핸들을 없앱니다. 그리고 잡고 위치 잡고요. 약간 기울어 줘야죠. 이렇게 기울여 줍니다. 너무 작다 싶으면 좀 더 키우면 되겠죠. 자, 어때요? 간단하게 만들 수 있죠? 여러분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선택하고 내부색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하늘색으로 지정을 해볼까요? 오케이 합니다. 그 다음 선색도 빼도록 할게요. 선색 빼기 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고 빠르게 로고도 만들 수 있어요. 이번에는 명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명함 같은 것들을 만들 때 자기가 디자인하려면 복잡하죠. 일러스트레이터에서 간단하게 명함을 만드시고 그 파일을 인쇄하는 곳에 넘겨주시면 그 파일로 바로 인쇄를 할 수가 있겠죠.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요. 해볼게요. 명함은 사이즈가 중요하죠. 그래서 상단 뷰 메뉴에서 룰러를 꺼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뷰 메뉴에 보시면 여기 룰러라고 나오죠. 여기서 쇼 룰러 들어갑니다. 그러면 상단과 좌측에 자가 나오게 돼요. 이 자가 센티미터나 밀리미터 단위로 되어 있어야
명암을 작업하기가 쉽겠죠. 에디트에 가서 프레퍼런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너럴로 들어가세요. 여기서 유닛 들어가셔서 제너럴을 밀리미터나 센티미터로 바꿉니다. 저는 센티미터로 해볼까요?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센티미터 단위로 바뀌어요. 자를 꺼낸 이유는 안내선을 꺼내기 위해서예요. 이 자 있는 두께의 부분에 마우스를 클릭해서 드래그하면 가이드선을 꺼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이드선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이 가이드선이 있어야 작업이 편리합니다. 자, 일단 여기 있는 사각형 렉탱글 툴로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센티미터 단위로 나오죠? 자, 여기서 드래그해서 가로는 9cm, 세로는 5cm 오케이 합니다. 그러면 명암 사이즈가 나왔어요. 일단 기본 컬러로 바꿀게요. 자, 그러면 이게 명암이죠. 자, 그 다음에 안내선을 이용을 해서 여기에 가져다가 붙여줍니다. 그러면 근처에 가면 턱턱 붙어요. 이렇게 붙여줍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돋보기로 좀 더 확대를 할게요. 자, 그 다음은 여기에 그대로 여러분이 필요한 거 입력만 해주시면 돼요. 무슨 툴로 입력합니까? 타입 툴로 이름, 직위, 주소, 전화번호 입력만 하시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간단한 워드 작업만 하셨어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만들어 봤는데요. 여기에 로고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아서 좀 이상하죠? 로고를 한번 캡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면 캡처 및 스케치라는 기능이 있죠. 캡처 및 스케치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창이 하나 나오고요. 여기서 새 캡처 누르시면 간단하게 원하는 부분만 캡처할 수 있어요. 자, 원하는 구역 클릭 드래그해서 이렇게 캡처합니다. 자, 됐네요. 자, 그러면 이걸 복사해서 일러스트레이터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복사 버튼 있죠? 복사 버튼 누르시고요. 일러스트레이터에 그대로 컨트롤 V로 붙이시면 들어오게 되죠. 자, 이렇게 좀 줄여주겠습니다. 자, 비율대로 줄여야 되니까 Shift를 누르고 줄여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거는 없애고요. 이렇게 가져다 놓으시면 되겠죠. 자,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보통은 이렇게 로고 같은 거를 만들어서 넣을 때는 펜 툴로 이 로고를 따주게 됩니다. 그러면 좀 더 깔끔하게 나오겠죠. 이렇게 캡처한 것은 아무래도 화질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만드실 때는 이 부분을 확대를 하시고요. 자, 우리가 배운 펜 툴 있죠? 펜 툴을 이용을 해서 클릭, 클릭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따주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씩 전부 따주는 거예요. 그대로 그려주는 거죠. 이 모양대로만 그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원하는 형태의 모양을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간단하게 로고를 한번 그려봤는데요. 원본과 비교를 해보면 그렇게 뭐 큰 차이는 없죠. 하지만 프린트나 인쇄하면 훨씬 더 깨끗하게 나오게 되겠죠. 저는 여러분 보여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해봤는데 시간을 들여서 좀 더 자세하게 하면 더 잘 나오겠죠. 이렇게 지금까지 배운 내용으로만도 충분하게 이 정도의 명암은 만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만든 파일을 명암을 인쇄하는 곳이나 뭐 알파 문구 같은 것도 되죠. 가져가면 명암으로 인쇄를 해주게 됩니다. 일러스트레이터가 사실 실생활에서 쓰일 곳이 더 많아요. 포토샵보다. 익혀두시면 활용도도 높고 절대 후회하지 않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러스트레이터의 기본적인 내용과 일러스트레이터를 활용해서 도장을 만들고 명암 만들고 로고를 만드는 방법들을 알아봤습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가 않으셔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은 본 영상 반복해서 보시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